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민법 기초 빠르게 끝내기 15번째 영상입니다. 계약법에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기초 개념을 정리할 거거든요. 세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요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은근히 정리가 잘 안 돼서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기초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먼저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지랄거리면 나도 못하겠다 짜샤라고 버틸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이게 개념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를 좀 정리할 건데, 요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이행 의무자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먼저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사례 한 가지를 좀 점검하자고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산은 현찰 박치기 일시불로 주고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은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먼저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 잔금과 이전 등기가 동시이행 관계인 겁니다.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인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 못 해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자, 을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갑자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갑이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닌데 중도금을 안 줬어요. 중도금을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또 그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몽땅 합쳐서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을이 갑에게 뭐라 그럴 수 있냐면 네가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행 또는 이행제공,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기든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서 함으로써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이유로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등이 설정이 됐다.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행 지체 중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상대방이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먼저 사례부터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요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건물이 진이 나가지고 멸실됐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인 거죠.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고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가 채무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진 게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를 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없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고요. 매수인이 채권자인 거예요.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거꾸로 기억하게 되면 아주 엉뚱하게 넘어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라는 말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거죠. 물론 지진 난 것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겠죠. 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어떤 의미냐?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갑은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행을 못할 것이고 을은 건물이 없으니까 대금을 안 주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 채무자인 거죠. 따라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매수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언제 그러느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기속해 하는 계약. 쉽게 말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단히 용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례를 들어보죠. 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 중에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갑과 을, 매매 계약, 갑과 을을 우리가 기본 관계로 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병이 갑에게 전에 1억 원을 빌려줬었다. 이걸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하고요. 을이 계약에 따라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관계, 이걸 우리가 수익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본 관계, 대가 관계, 수익 관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을 우리가 수익자라고 하고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합니다. 을을 우리가 낙약자예요. 누가 요약자입니까? 돈을 주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약자.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낙약자.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익자인 거죠. 그래서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의 수익자인지가 꼭 머릿속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하고 기본 관계와 대가 관계가 누구 사이의 관계인지가 머릿속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자,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을이 병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관계에서는 뭐예요? 용어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은근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생소하고 까다로울수록 기본 개념이 중요하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